살려달라? 너가 죽인 내 어머니의 영혼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오더냐? 저 죄인을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사약을 주도록 하여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주마마. 이제는 이 소신이 마마의 영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귀속산책 이야기 구독,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엔 눈이 참 예쁘게도 내리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이렇게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참혹한 밤부터 시작된답니다. 휘, 휘,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데 저기 좀 보셔요. 궁궐에 불이 났지 뭐예요.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난 어린 공주님을 노리고 달려들지요. 화르르, 화르르. 궁궐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비명이 터지는데 화살을 맞은 늙은 내관이 품 안의 아기를 꼭 안고 눈밭을 구르며 달리고 계십니다. 헉, 헉. 하얀 입김이 흩어지는데 자객들의 말굽소리가 두구두구, 두구두구, 턱 밑까지 쫓아왔답니다. 제발 신이시여, 우리 공주님만은 살려주소서. 내관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어느 고택대문 앞에 아기를 살포시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털썩하고 하얀 눈 위로 쓰러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때 대문이 끼익 열리고 횃불을 든 윤씨 부인이 나타납니다. 부인은 시체는 안중에도 없고 아기 곁에 떨어진 저 은장도에 눈이 멀어버렸지요. 너는 눈 오는 밤에 주었으니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설이다. 이름값 하느라 차가운 바닥에서 죽지 말고 일이나 해라. 하며 공주님을 노비로 삼았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답니다. 우리 설이는 그렇게 제 신분도 모른 채 찬 마루에서 쑥쑥 자랐답니다.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윤씨 부인은 설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빽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 핏덩이를 눈밭에서 주워다 살려놨더니 감히 누굴 닮아서 그리 영특한 것이냐. 부인은 늘 설이가 밖에서 온 아이라는 걸 상기시켰답니다. 우리 설이는 마당을 쓸다가도 멈칫하며 생각했지요. 나는 정말 저 눈밭 너머 어디서 온 아이일까? 하고 말이어요. 마음속에 출생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5살 설이는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마당에 숫자를 적으며 노는 영특한 아이였지요. 그날은 윤씨 부인이 장부가 안 맞는다며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던 날이었답니다. 부인이 끙끙대며 주판을 차르륵 차르륵 두드려도 계산이 도통 안 맞자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설이가 고개도 안 들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마님, 28필이랍니다. 어제 몰래 빼돌린 2필을 실수로 2번 더하셨지 뭡니까? 어머나 세상에나. 어르신들 들으셨어요? 부인이 남몰래 빼돌린 비단 숫자까지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착착 맞춘 거예요. 윤씨 부인이 다시 계산해보니 5살 설이의 말이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귀한 손님, 도진 도령은 설이의 이 비상한 재능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잿빛이 되어 설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방을 닦으라며 윽박지르는 부인의 눈치를 보며 설이가 슥슥
걸레질을 할 때였답니다. 부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병풍 뒤쪽 벽을 드르륵 하고 미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거기에는 작은 비밀 벽장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부인이 거기서 보석 박힌 칼, 그 은장도를 꺼내더니 소매로 슥슥 닦으며 욕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지요. 문틈으로 지켜보던 우리 서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 쳤답니다. 저 칼, 부인이 나를 주워온 날 함께 있던 내 보물일 거야. 영특한 서리는 그 칼의 위치를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답니다. 어르신들, 이제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대목이 왔어요. 도진 도령이 서리의 어깨에 있는 그 붉은 꽃무늬를 처음으로 보게 된 날이었답니다. 눈 덮인 우물가에서 우리 도진 도령이 그만 발을 휘익하고 헛디디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쿠 하고 떨어지려는 찰나 우리 서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장대를 석하고 내밀어 도령을 응차하고 끌어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찌지직 서리의 낡은 옷자락이 그만 힘을 못 이기고 찢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나 어르신들, 그 찢어진 옷 틈으로 서리의 어깨가 살짝 드러났는데 거기엔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붉은 설화 문양이 반짝하고 빛나고 있었답니다. 도진 도령은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조금 전 윤씨 부인의 방 밀실에서 몰래 훔쳐보았던 그 은장도 보석이 촘촘히 박힌 그 칼자루 끝에 새겨진 무늬와 지금 서리 어깨에 있는 이 꽃이 어쩜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던 것이지요. 정신을 차린 도진 도령이 서리의 두 어깨를 석 잡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말했답니다. 설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아까 부인 방 비밀벽장에서 보석 박힌 은장도를 봤어. 그런데 그 칼날에 새겨진 붉은 꽃송이가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이 무늬랑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 이건 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하늘의 증거야. 내가 꼭 약속하마. 내 반드시 장군이 되어 돌아와. 이 비밀을 풀고 너를 여기서 구해내마. 우리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10년 동안 부인이 눈밭에서 주워왔다고 구박할 때마다 서러웠던 마음이 도진 도령의 그 확신의 참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린 것이지요. 도진 도령은 자기 허리춤에 달려있던 붉은 매듭 놀이개를 풀어 서리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었답니다. 이게 너와 나의 징표다라고 말이어요. 하얀 눈 위에 떨어진 선명한 붉은 놀이개.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거은 약속의 시작이었답니다. 자, 우리 인생 선배님들. 5살 서리가 부인의 비리를 암산으로 딱 잡아내서 28필이라고 외치는 장면, 정말 똑 부러지지 않나요? 무정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우리 가엾은 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산천을 핥히는 저 매서운 칼바람 소리를 좀 들어보셔요. 탁, 탁, 타닥, 탁. 얼음을 깨고 길어올린 그 찬물에 빨래를 담그고 서리는 오늘도 방망이질을 합니다. 동상에 걸려 짓무른 손마디가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요? 하지만 어르신들, 우리 서리의 저 눈매를 좀 보셔요. 모진 구박에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저녁 노을처럼 단단하게 익어있지 않습니까?
서리는 빨래를 하다가도 품속에 든 낡은 붉은 놀이개를 살며시 만져봅니다. 도련님, 장군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그 약속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툭 하고 발등에 떨어지는데 세상은 우리 서리를 가만두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지요. 탐욕스러운 윤씨 부인이 글쎄 서리를 저 멀리 변방에 사는 늙고 포악한 부호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조를 한 것이지요. 철석, 서리의 뺨을 때리는 부인의 손길이 어찌나 매정한지 서리의 고개가 휙 하고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이면 가마가 올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비천한 노비년이 거상 집안에서 밥 얻어먹은 값을 해야지. 부인의 도끼 어린 말에 서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리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지요. 그래, 이대로 가면 영영 나는 누구인지 모른 채 죽게 될 거야. 어릴 적 도진 도령이 말해준 그 칼, 부인이 병풍 뒤 벽장에 숨긴 그 은장도 그것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우리 서리는 울음을 삼키며 결연하게 눈을 떴답니다. 두근, 두근. 서리의 심장 소리가 마치 온 집안에 울리는 것만 같았지요. 부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드렁드렁 들려오는데 서리는 숨을 흡하고 멈추고는 병풍 뒤로 다가갔답니다. 10년 전 그날 보았던 그 자리를 서리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벽면을 스르르 더듬자 작게 튀어나온 나무 옹이가 느껴졌지요. 그걸 꾹 하고 누르니 드르륵 소리도 없이 비밀 벽장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엔 10년 전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 박힌 은장도가 놓여 있었답니다. 칼자루를 쥐는 순간 화르르 서리의 어깨 문양이 주인을 만난 듯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찾았다. 이게 바로 내 운명이야. 서리는 은장도를 품에 꼭 안고 안개처럼 방을 빠져나왔답니다. 타다닥 횃불을 든 하인들이 짐승처럼 뒤쫓아옵니다. 전연 잡아라. 은장도를 훔쳐갔다. 서리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달리고 또 달렸지요. 결국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이었답니다. 앞에는 삼킬 듯 소용돌이치는 시커먼 강물이요. 뒤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놈들이었지요. 서리는 가슴속에 도진의 놀이개와 그 은장도를 단단히 움켜쥐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운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부디 저를 굽어 살피소서. 서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는 저 깊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휙 던졌답니다. 풍덩. 하얀 물보라가 일어나고 서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아유, 어르신들 놀라지 마셔요. 그 찰나에 품 안의 은장도에서 푸르스름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와 서리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고 하네요. 마치 너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다라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우리 서리는 제 이름처럼 차가운 물결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 가녀린 목숨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아, 싸아. 찰싹, 찰싹. 강바람이 차가운 새벽 한강변은 온통 하얀 안개로 가득합니다. 저기 좀 보셔요. 정신을 잃은 서리가 젖은 모래사장 위로 철퍼덕 쓰러져 있네요. 그런데 저 안개 속에서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탁
탁 짚으며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왕실의 요직에 계시다 지금은 은둔하며 상단을 이끄시는 김 대감님이십니다. 대감님이 서리를 살피려다 그만 멈칫하고 굳어버리셨지요. 보셔요. 서리의 작은 손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데 보석이 박힌 은장도가 새벽달의 빛을 받아서 번쩍하고 기이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지 뭡니까? 어허, 이 어린 것이 어찌 이런 예사롭지 않은 물건을 품고 있단 말이냐? 하늘이 이 아이를 지키려 나를 이리로 보낸 모양이구나. 대감님은 은장도의 칼날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우선은 꺼져가는 불꽃부터 살리는 게 급하셨답니다. 서리를 품에 안고 서둘러 강가 오두막으로 향하셨지요. 서리가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답니다. 몸도 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대감님의 서재 한쪽에서 장부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지요. 대감님은 과거 상단을 운영하며 생긴 해묵은 장부 하나를 펼쳐놓고 차르륵 차르륵 주판을 튕기며 며칠째 밤을 지새우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쌀 수천 가마니의 행방이 묘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대감님, 그 장부는 숫자가 아니라 물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기 적힌 비단값은 보름 전 장마에 물에 잠긴 배의 운임을 빼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이쪽 쌀값은 가마니 무게가 아니라 배의 깊이만큼 쳐야 하는데 중복으로 적혀 있답니다. 어르신들, 김대감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0년 넘게 상단 행수들도 풀지 못했던 장부의 구멍을 이 어린아이가 눈으로 쓱 훑더니 단숨에 찾아낸 것이지요. 어릴 적 마당에 숫자를 적으며 윤씨 부인의 비리를 밝혀내던 그 영특한 재능이 이제는 대감님의 목숨줄 같은 장부에서 빛을 발한 것이랍니다. 대감님은 무릎을 탁 치며 외치셨지요. 허허,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상업의 귀재로구나. 이 늙은이보다 세상을 읽는 눈이 훨씬 밝구나. 김대감님은 서리의 비범함을 보고 결심하셨지요. 내 능력이 아까워 이대로 보낼 수 없구나. 지금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으니 이제부터는 계집의 신분을 숨기고 사내로 살아야 한다. 서걱, 서걱. 서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손으로 그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냈답니다. 그리고는 늠름한 쪽빛 남복을 입었지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영특한 소년 서로가 탄생한 것이지요. 대감님은 서로에게 낡은 주판을 툭 건네주며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부터 내 모든 기술을 너에게 전수해주마. 대신 내가 누구인지 그 은장도가 어디서 났는지는 절대로 남에게 밝히지 마라. 이 칼과 내 어깨의 문양은 내가 예사 혈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단다. 지금은 몸을 낮추어 힘을 기르거라. 언젠가 이 주판과 칼이 너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줄 날이 올 것이다. 서리는 대감님 밑에서 밤낮으로 상수를 배웠답니다. 글자 한자를 가르치면 10자를 깨우치고 장부 한 권을 주면 고을 전체의 돈 흐름을 꿰뚫어 보았지요. 대감님은 갈수록 이 아이가 무서워질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서늘한 칼날 같은 복수심이 번뜩하고 서려 있었지요. 자, 우리 인생 선배님들, 우리 서리가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서로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사시다 보면 아, 그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지 하던 순간이나 혹은 나에게도 이런 숨겨진 재능이 있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어르신들의 자랑스러운 내 인생의 재능을 남겨주셔요. 남장한 우리 서로가 그 지혜를 배워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될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장한 그 서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한양을 뒤흔드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휘 안개 자욱한 마포나루의 새벽입니다. 강바람은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고 물안개는 발목까지 몽글몽글 차오르는데 저기 좀 보셔요. 아전놈들이 공남용쌀이 모자란다며 애먼 상인들을 잡아 가두려 소란을 피우고 있지 뭡니까? 우 상인들은 억울하다며 바닥을 치며 통곡하지만 저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때였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늠름한 청년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네요. 바로 우리 서로입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쪽빛 도포를 휘날리며 나타난 서로는 대답 대신 배가 물에 잠겨 있는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식하고 차갑게 웃었답니다. 아전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은 누구냐? 어디서 장사치 놈이 관청일에 참견이냐고 하지만 우리 서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장부를 획 낚아채더니 호통을 쳤지요. 어릴 적 마당에 숫자를 적으며 윤씨 부인의 비리를 단숨에 맞췄던 그 천재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보시오. 나라님께 바칠 쌀이 모자란다면서 이 배는 왜 이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오? 장부에는 100가마라 적혔는데 배의 깊이는 200가마를 실은 물길이 아니오. 서로가 쌀가마니를 발로 툭 걷어차니 아이고 쌀알 사이로 누런 모래가 주르르 쏟아져 나오지 뭡니까? 서로가 다시 한번 호통을 칩니다. 장부에는 쌀이라 적고 속에는 무거운 모래를 채워 배를 가라앉혔으니 진짜 쌀은 어디로 빼돌렸단 말이오. 저기 밧줄이 끊어질 듯 당겨진 바닥을 뜯어보시오. 비단을 숨겨두느라 배가 비명을 지르고 있질 않소. 우두득 쾅 바닥을 뜯어보니 서로의 말대로 빼돌려진 최고급 비단과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답니다. 상인들은 영웅이 오셨다고 하며 환호를 지르고 아전놈들은 귀신을 본 듯 벌벌 떨며 포승줄에 묶였지요. 서로는 장사꾼이 배의 깊이도 읽지 못해서야 쓰겠소라는 차가운 한마디만 남기고 유유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어때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지요? 하지만 어르신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소문이 한양 최고의 비단 상점 금수각의 윤씨 부인 귀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쨍그랑 찻잔을 박살내며 윤씨 부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배의 깊이를 보고 비리를 알아냈다고? 주판도 없이 그 많은 양을 맞췄단 말이냐? 부인의 눈앞에는 10년 전 마당 흙바닥에 숫자를 적으며 장부의 오류를 잡아내던 어린 노비서리의 눈매가 환영처럼 보였던 거예요. 28필입니다.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지요. 설이 그녀는 분명 죽었거늘 어찌 이 서로라는 놈에게서 그년의 그림자가 보인단 말이냐. 부인은 공포에 떨면서도 살기 띈 목소리로 명령했지요. 당장 그놈을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어르신들,
이제 우리 서로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허리를 유심히 보셔요. 10년 전 도진 도령이 건넸던 저 붉은 매듭 놀이개가 아직도 묶여 있지요? 만약 한양 거리를 지키던 도진 장군이 이 놀이개를 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제 심장이 벌써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하네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시장통 사람들의 발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색색의 등불이 아름답게 일렁이는 한양의 밤거리입니다. 마포나루를 평정하고 영웅이라 불리는 우리 서로가 오늘은 김 대감님의 심부름으로 시장길을 걷고 있었지요. 쪽빛 도포를 휘날리며 걷는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한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돌아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저기 좀 보셔요.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장군이 되어 돌아온 우리 박도진 도령이었답니다. 도진 장군은 지금 자객의 우두머리를 쫓아 이 복잡한 시장통을 샅샅이 뒤지던 중이었지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인파를 살피던 도진 장군의 눈에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들어왔답니다. 그건 바로 서로의 소매 끝에서 달랑거리는 저 낡고 해진 붉은 매듭 놀이개였지요. 10년 전 그 시린 눈밭에서 어린 서리의 손에 직접 쥐어주며 약속했던 바로 그 증표였답니다. 도진 장군이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군중을 해치고 달려와 서로의 손목을 덥석하고 낚아챕니다. 서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데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공기가 탁 하고 멈추는 것만 같았지요. 도진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립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어찌하여 이 놀이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놀이개의 주인은 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도진 장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데 어휴, 보는 제 마음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우리 서로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도진 도령인 걸 단번에 알았지만 지금 정체를 밝혔다간 윤씨 부인이 보낸 자객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서로는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뿌리치며 답했답니다. 길가다 주운 물건일 뿐입니다. 장군께서 무슨 상관이십니까? 하지만 도진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놀이개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여인과 나눈 정표다. 거짓을 말한다면 살려두지 않겠다 하며 칼자루를 드르륵 움켜쥐는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골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답니다. 슈슈슉.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자객의 화살이 서로를 향해 날아들었지요. 도진 장군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자기 품으로 확 끌어당기며 칼을 휘둘러 화살을 쳐냈답니다. 챙강. 군사들은 나와 도령을 사수하고 나머지는 저 지붕 위의 자객들을 추격하라 라며 지시를 하자 그 소리에 지붕 위에 있던 놈들이 놀라 도망가지 뭡니까? 도진의 품에 안긴 서로 10년 만에 느껴보는 그 따뜻하고 듬직한 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로는 재빨리 품에서 벗어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도진 장군은 허공을 가르는 서로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요. 분명 사내놈인데 어찌 그 아이의 향기가 난단 말이냐. 어르신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도진 장군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어요. 과연 도진이는 이 늠름한 청년이 자신이 찾던 설이라는 걸 언제쯤 알아차릴까요? 그리고 저 자객들은 왜 또 서로를 노리는 것일까요? 툭툭, 토닥토닥. 밤비가 내리기 시작한 한양 도성입니다. 하늘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아는지 달빛을 구름 뒤로 사르르 숨겨주었네요. 서로는 검은 복면을 쓰고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금수각의 높은 담장을 넘었답니다. 10년 전 노비로 살며 구박받던 그 집 마당에 이제는 침입자가 되어 돌아왔으니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지요. 저 아래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철컥철컥 가까워지거든요. 서로는 숨을 흡하고 멈추고는 10년 전 도진 도령이 속삭여 주었던 그 장소를 향해 몸을 날렸답니다. 서로는 기억을 더듬어 윤씨 부인의 서재로 숨어들었지요. 도진 도령이 말해준 대로 책장 끝 장식물을 딸깍하고 돌리니 세상에나 벽면이 드르륵 소리도 없이 옆으로 밀려나며 차가운 지하 계단이 나타났답니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간 그곳에는 아유 어르신들 입이 떡 벌어질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윤씨 부인이 상인들의 고열을 짜내 모은 금괴와 비단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똑순이 서로는 황금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았지요. 서로가 찾는 건 오직 하나, 윤씨 부인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이중 장부였답니다. 서로가 상자들을 뒤져 장부를 차르륵 넘기는데 아유, 어르신들 저 영특한 머리가 또 빛을 발하네요. 한눈에 봐도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의 숫자가 어긋난 걸 알아내더니 가장 핵심적인 장부를 품속에 쏙 챙겼답니다. 그런데 그때였답니다. 서로의 품에 있던 그 녹슨 은장도가 갑자기 지잉하고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밀실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부르는 것 같았지요. 서로가 놀라 칼을 움켜쥐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늘한 칼날이 서로의 목줄기를 착 하고 겨누었답니다. 이곳엔 어쩐 일이냐, 쥐새끼 같은 놈. 아이고 어르신들, 그 낮은 목소리. 바로 자객의 우두머리를 쫓아 금수각을 감시하던 도진 장군이었답니다. 도진 역시 윤씨 부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잠입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 복면을 쓴 채 상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챙강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칼이 부딪힐 때마다 밀실 안에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챙 울려 퍼졌지요. 그러다 도진의 칼끝이 서로의 복면을 휘익하고 걷어내고 말았답니다. 찰나의 순간 도진은 촛불 사이로 드러난 그 고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어머나, 서로의 찢어진 옷 틈으로 저 붉은 설화 문양이 은은하게 빛을 내니 도진의 심장이 멎을 듯 고동쳤답니다. 10년 전 우물가에서 보았던 그 꽃송이가 분명했거든요. 너는 대체 누구냐? 이 문양은? 도진이 칼을 멈추고 묻는 순간 위층에서 경비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우당탕탕 들려왔지요. 서로는 도진의 눈을 피해 장부를 안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도진 장군은 허공에 남은 그녀의 향기를 맡으며 확신했지요. 살아있었구나. 설아. 조선의 모든 돈이 모인다는 한양 운종가 거리입니다.
그 한복판에 대궐 담벼락보다 더 높게 솟은 기와집, 바로 우리 서리의 서량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요. 엊그제만 해도 눈물 짓던 어린 노비 소녀가 이제는 쪽빛 실크 도포를 좌악 차려입고 조선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서로 대행수가 되었으니 참으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껄껄 웃는 김대감님의 얼굴에도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피었네요. 서로가 장부를 차르륵 넘기며 김대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비단 28피를 마치던 그 천재적인 머리가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스승님 보셔요. 윤씨 부인이 이조판서와 짜고 쌀값을 조작해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낸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주판할 튕길 것도 없이 이 장부 속의 숫자들이 저들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나이다. 대감님이 장부를 쓱 훑어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시네요. 허허,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제목이로구나. 이 복잡한 숫자를 어찌 단숨에 읽어냈느냐? 이 늙은이보다 세상을 읽는 눈이 훨씬 밝구나. 서로는 생긋 웃으며 답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들의 탐욕이 장부 곳곳에 덕지덕지 묻어 있어 찾기가 쉬웠던 게지요. 대감님은 아직 서로가 공주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시지만 그 총기 어린 눈을 보며 속으로 확신하셨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를 바로잡을 큰 빛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어요. 요즘 한양 도성안의 쌀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문이 들리지 뭐예요. 저작거리에 나가봐도 쌀가게 문이 죄다 닫혀 있고 백성들은 당장 저녁기니 걱정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대체 쌀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세상에나, 글쎄 그 속 시커먼 윤씨 부인 있잖아요. 그 여우 같은 사람이 이조판서 영감이랑 뒤로 쿵짝이 맞았지 뭐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쌀이란 쌀은 죄다 사들여서 자기네들 꽃간에다가 차곡차곡 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창고 문을 철컹 걸어 잠그고는 쌀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뒤에서 희죽희죽 웃고만 있답니다. 저런 욕심쟁이들 때문에 애먼 백성들만 쫄쫄 굶게 생겼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드디어 서로가 큰 결단을 내렸답니다. 쫙! 쌀독의 봉인을 서로가 직접 뜯어냅니다. 오늘부로 우리 상단의 쌀을 한양 바닥에 죄다 푸십시오. 가격은 나라에서 정한 값에 딱 반값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차르르 부어주란 말입니다. 이 말에 행수들이 기절초풍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네요. 대행수님, 이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장사는 숫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윤씨 부인이 쌀을 쌓아두고 웃을 때 우리는 백성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서로가 직접 바가지를 들고 쌀을 차르르 퍼주기 시작하니까 소문 듣고 달려온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한양 도성을 둥둥 울렸답니다. 어르신들,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요? 나쁜 사람들이 쌀값을 올릴 때 우리 서로가 이렇게 혼내주니 얼마나 대견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르신들. 우리 서로 마음에는 아직 도진 도령이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화려한 상단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도 밤이면 홀로 서서 자기 어깨를 지그시 감싸줍니다.
어릴 적 도진도령이 말해준 그 붉은 꽃. 그 꽃이 달빛을 받으면 화끈하고 뜨거워지거든요. 도련님, 제 어깨에 이 문양이 뜨거워질수록 당신이 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옵니다. 바람에 대나무 잎 부딪히는 싸아 소리가 꼭 두 사람의 한숨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 시린 로맨스가 언제쯤 따뜻한 봄꽃을 피울까요? 어르신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서로가 백성들에게 쌀을 반값에 내놓으니 도끼가 오른 윤씨 부인이 이조판서와 짜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꽉 막아버렸지 뭐예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설양강 마당에는 쌀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애를 태우는데 윤씨 부인은 누각 위에서 부채질하며 깔깔 웃고 있답니다. 오냐, 쌀이 없으면 내 놈이 별 수 있겠느냐 하며 서로를 말려 죽일 작정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서로가 보통 아이가 아니지요? 팍! 하고 지도를 펼치더니 아무도 엄두 못 내던 거친 바닷길을 택했답니다. 육로가 막혔다면 파도를 넘어서라도 쌀을 가져오리라 하고 말이어요. 싸, 쾅,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어둠 속에서 윤씨 부인이 보낸 자객들이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불화살이 휘익 휘익 날아와 돛에 박히고 서로는 키를 꽉 잡고 버티는데 정말 일촉즉발이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도진 장군이 누굽니까? 이전에 서로를 보고 정체를 의심하며 내내 뒤를 쫓고 있었거든요. 자객들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순간 도진 장군이 배 위로 휘익하고 날아올랐답니다. 챙강, 챙강. 도진의 칼날이 불꽃을 튀기며 자객들을 막아내는데 서로는 키를 잡은 채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방망이질 쳤지요. 도련님, 왜 저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도진은 칼을 휘두르며 호령했답니다. 앞만 보고 가라. 이 배는 내가 지킨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고 서로의 배가 나루터에 쿵 하고 닻을 내렸습니다.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쌀이 좌르르 쏟아지니 윤씨 부인이 꽉 쥐고 있던 쌀값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지 뭐예요.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서로 대행수 만세를 부르는데 저기 누각 위를 좀 보셔요. 윤씨 부인이 얼굴이 잿빛이 되어 부채를 툭 떨어뜨렸답니다. 아유 고소해라. 하지만 도진 장군은 승리의 기쁨도 뒤로 한 채 서로의 어깨에서 새어나오는 그 희미한 붉은 빛을 보며 굳게 다짐했지요. 너는 정녕 내가 찾던 그 서리가 맞느냐?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 서리가 그 험한 바닷길을 뚫고 쌀을 들여와 사이다 같은 승리를 거둔 것 보셨지요? 아유, 장사가 잘 된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설이 마음속엔 여전히 10년 전 그 약속, 도진 도령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 뭐예요. 싸아, 싸아. 보셔요. 여기는 도성밖 깊은 대나무 숲이랍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꼭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지요. 을씨년스럽고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감싸네요. 우리 서리가 왜 이 밤중에 여기를 찾아왔겠어요? 글쎄, 담장 밑에서 나누었던 그 붉은 놀이개를 기억하느냐는 비밀 서신을 받았거든요. 설이 심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방망이질을 치다 못해
가슴 밖으로 터져 나올 뻔했지 뭡니까? 우리 설이 남장을 하고 서로라는 이름으로 씩씩하게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 여린 소녀로 돌아가 어둠 속을 헤맸답니다.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사내가 설이 앞을 딱 가로막네요. 사내가 천천히 복면을 벗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어르신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박도진 도령이었던 거예요. 도령이 설이의 손을 석 잡더니 목이 메어 말을 못합니다. 10년 전 그 사당에서 글자를 가르쳐 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대로였지요. 설아, 정말 너가 맞느냐?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 내 어깨에 그 꽃이 밤마다 내 꿈속에서 피어나 나를 잠 못 들게 하였단다. 도령은 그동안 내금이 장군이 되어서도 설이를 찾으려고 온 팔도를 다 뒤졌대요.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소리가 이 깊은 숲속을 가득 채우는데 아유, 제 가슴을 누가 후벼 파는 것처럼 아리고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설이의 어깨 문양이 달빛을 받더니 반짝하고 붉게 타오르지 뭡니까? 같은 시각 우리 김대감님 댁에서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설이가 도진 도령을 만나러 급히 나가다가 글쎄 그 애지중지하던 은장도를 방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대감님이 그걸 주워다가 기름천으로 슥슥 닦았는데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나. 10년 묵은 녹이 후두득 떨어지더니 그 속에서 임금님만 쓰시는 황실 꽃문양이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보니 칼자루에 왕실의 꽃문양이 칼날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대감님이 무릎을 퍽 치며 통곡을 하십니다. 아이고, 이 눈먼 영감탱이야. 나라의 보배이신 공주님을 제자로 두고도 몰라봤다니. 전하, 소신이 드디어 공주님을 찾았나이다. 김대감님은 그 길로 갓도 못 쓰고 버선발로 튀어나가 말을 탔답니다. 다다닥, 다다닥, 말굽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전하께 알려야 한다. 공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 독사 같은 윤씨 부인 좀 보셔요.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겁이나 관가로 가서 서로 저놈이 나라의 비밀 장부를 훔쳐 영모를 꾀하고 있다며 거짓부렁을 떨었지 뭡니까? 윤씨 부인은 설이의 방에 가짜 영모 편지까지 미리 심어두었대요. 저기 좀 보세요. 횃불 수백 개를 든 광군들이 우우 몰려와서 설양강 문을 쾅 하고 부수는데 우리 설이는 이제 막 자기가 누구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졸지에 역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대요? 우리 설이와 도진도령 이제 막 손을 잡았는데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콰르릉, 쾅. 하늘도 노했는지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저기 좀 보세요. 파도가 절벽 아래를 후려치듯 때리며 으르렁 거리고 있잖아요. 우리 설이와 도진도령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네요. 사방에서는 자객들이 우우 몰려오고 광군들이 칼을 번뜩이며 포위하고 있으니 제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뛰어서 멎을 것 같아요. 자객들이 칼을 챙강챙강 부딪히며 도진도령을 에워쌉니다. 도진도령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설이를 딱 감싸 안고 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며 칼을 휘휘 휘두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윤 씨 부인이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더니 흐흐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네요. 서리는 품속에 그 비리장부를 꽉 안고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도진의 몸에서 붉은 피가 비바람에 섞여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들, 서리는 죽어도 이 장부는 지켜야 한다며 절규하는 순간 서리의 어깨에서 화르르르 하고 강렬한 붉은 빛이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빛이 하늘을 쫙 가르더니 구름을 뚫고 멀리 바다 위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멀리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본 수십 척의 배들이 약속이나 한 듯 번쩍번쩍 불을 밝히는데 제 가슴이 아주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윤 씨 부인은 그 빛을 보고 얼굴이 잿빛이 되어 말도 안 돼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두둥 두둥 웅장한 북소리가 바다를 울리며 들려오는데 저기 좀 보세요. 수십 척의 왕실 함대가 물살을 가르듯 달려와 나루터에 쿵 쿵 하고 닻을 내리지 뭡니까? 맨 앞배에서 우리 김대감님이 임금님을 부축하며 전하, 저기가 공주님이십니다. 하고 절벽을 가리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 임금님이 칼을 번쩍 들어 올리며 내 딸을 구하라. 역적을 모조리 베어라. 하고 호령하시니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절벽으로 우르르 달려갔답니다. 와! 함성과 함께 광군들이 자객들을 우수수 쓰러뜨리는데 우리 서리와 도진 도령은 이제 살았네요. 임금님이 서리를 부축하며 꽉 안아주시는데 서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니 제 눈물샘도 빵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임금님이 서리의 어깨에 있는 붉은 문양을 만지시며 내 딸 설아야,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느냐 하시는데 그 부녀의 정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저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윤 씨 부인은 이럴 수는 없어 하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광군들에게 질질 끌려갔답니다. 이제 우리 서리는 공주 복색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임금님 곁에 섰네요.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노비 서리가 이제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 다시 태어난 공주가 되었답니다. 감격스러워라. 드디어 독사 같은 윤 씨 부인이 끌려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속이 시원하셨다면 댓글에 사이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셔요. 어르신들의 응원 한마디가 우리 설아 공주님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엾은 서리가 아닌 이제는 조선의 당당한 설아 공주님이 원수의 심장에 진실의 칼날을 꽂는 심판의 날 말이에요. 하늘 좀 보셔요. 꼭 누군가의 피를 뿌린 것처럼 저리도 시뻘겋게 타오를까요? 저 붉은 노을 아래 쪽빛 당의를 입은 공주님이 섰습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잃고 눈밭을 헤매던 그 아기가 이제는 제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자의 명주를 쥐고 돌아온 거예요. 저기 무릎 꿇린 윤 씨 부인 좀 보세요. 얼마 전 이조판서가 임금님의 불호령 아래 처단되면서 그놈이 죽기 전에 뱉어놓은 추악한 진실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지 뭡니까? 그 반란의 불길을 키운 기름과 자금을 뗀 자가
바로 저 여자였다니. 공주님이 차갑게 입술을 뗍니다. 그 목소리가 얼음 골짜기 바람처럼 서늘하게 마당을 울리네요. 공주님의 꽃신 소리가 박석 바닥을 때립니다. 그 소리가 꼭 원수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지요. 공주님이 도진 장군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윤씨 부인의 얼굴 앞에 팍 하고 던져버립니다. 보아라. 이조판서가 내 어머니를 불태워 죽일 때 그 기름을 대고 궁궐 뒷문을 열어준 자가 바로 너였다는 증거다. 너는 갓난아기였던 나를 눈밭의 고아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어머니의 목숨까지 돈으로 팔아넘겼구나. 저 독사 같은 윤씨 부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이조판서에게 기름을 대고 자객들의 길을 터준 공범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불 속에서 나를 내보내며 흘리신 마지막 눈물을 생각하니 공주님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공주님 살려주셔요. 하며 바닥에 머리를 쾅 찌으며 고꾸라지네요. 하지만 우리 공주님 이제 자비란 없습니다. 허리춤에서 그 보석 박힌 은장도를 스르릉 하고 뽑아 드셨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내관이 목숨 바쳐 지켰던 그 칼. 도진 도령이 내 어깨의 문양과 똑같다며 증명해 주었던 그 칼이 이제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윤씨 부인의 목줄기를 착하고 겨눕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흘린 피눈물과 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 내 목숨으로 갚아라. 여봐라. 저 요망한 여자를 당장 끌어내어 사약을 내리고 그 가사는 죄다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공주님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광군들이 달려들어 저 인간을 질질 끌고 나갑니다. 윤씨 부인이 끝까지 악을 쓰며 발버둥 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공주님은 멀리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야 원수를 갚았나이다. 우리 공주님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도진 장군님이 공주님의 떨리는 손을 석 잡아주거든요. 10년 전 그 약속을 지킨 도진 장군님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가. 이제는 소신이 공주마마의 평생 그늘이 되어드리겠나이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는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사아하고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당당히 선 우리 설아 공주님. 이제 도진 장군님과 행복한 일만 남았겠지요? 공주님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설아 공주님의 찬란한 꽃길이 열렸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수년이 지났네요. 다들 우리 설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밤잠 설쳐가며 기다리셨죠? 말도 마세요. 공주님이 됐다고 대궐 안방에 앉아 차만 마실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자기가 거상으로 활동하며 모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몽땅 털어 백성들을 위한 학교와 일터를 만들었지 뭐예요. 저기 마당 좀 보세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설이 공주님한테 산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장사는 숫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 목소리가 꾀꼬리보다 더 고와요. 그런데 우리 도진 도령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도령님, 이제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장군님이 됐답니다. 저기 나루터의 배 들어오는 거 좀 보세요. 위험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요. 도진 도령이 수줍게 꺼내놓은 저 놀이개 좀 보세요. 서리가 옛날에 전해줬던 그 낡은 놀이개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새 것처럼 고쳐왔더라고요. 두 사람이 노을을 등지고 손을 꽉 잡고 걷는데 저런 게 진짜 행복이지 싶어서 제 가슴이 다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아픔으로 빛나던 그 설화 문양이 이제는 진짜 꽃잎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설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노비로 팔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자기 이름까지 되찾은 우리 설아 공주님. 설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물건을 팔면 장사치지만 사람을 남기면 거상이 된다고 했대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도 우리 설이처럼 뚝심 있게 살다 보면 언젠가 상처가 꽃으로 피어날 날이 꼭 올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은 설이의 일생 중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1번 통쾌함, 2번 뭉클함, 3번 응원.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셔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